네, 2024년 1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선 유튜브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발표한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거는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지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빼내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지고 있으니까 그중에 우리를 빼내서 이 공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네, 그런 속셈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한 중국 대사를 유엔 대표부 부대사 지낸 일을 보내기로 했죠. 과거에 싱하이밍은 아주 중국에서 급이 낮은 외교 공무원이었습니다. 핫발이죠. 그런데 유엔 대표부 대사면은 굉장히 중국에서도 센 자리입니다. 그 부대사 출신을 보내겠다, 한국을 대우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발표하는 거, 이런 걸 놓고 한국을 상당히 우대한다, 중국이 변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이런 예상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이 만나서 서로 자국을 방문해달라, 뭐 이렇게 덕담을 한 것도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지만 그 회담에서도 사실은 날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따로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간 얘기가 아주 중국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지금 북한이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폭풍군단 10,000명 이상을 파병했습니다. 무기를 수출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군대까지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불법적인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하고 개입하는 것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영향력과 역량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이 이제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할 것 같은데 그 추가 파병을 막는데 힘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 파병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북한이 직접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등등을 지적하니까 시진핑은 뭐라는가 하면 중국은 조선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한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은요, 대만입니다. 대만. 중국은 국제무대에 데뷔하면서 2차 대전 전승국이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소련이었죠. 초기에는 중국을 지금의 대만, 자유중국으로만 봤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국 내부에서 냉전이 시작되죠. 미국과 소련이 격렬하게 대립해서 45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대립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공산 세력이 아주 단단해지니까 그 공산 세력을 허물기 위해서 공산 세력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중국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닉슨 정부가 공작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 접근해서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리면서 유엔 5대 상임 안보리 이사국 자리를 자유중국이 아닌 중국에 넘겨주려 하면서 공산 블록을 양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자유중국을 제끼고 세계 무대에 나오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 덕분에 미국은 1991년 소련을 무너뜨리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를 와해시키는 냉전 종식이라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한테 이제 더 기회를 주죠.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면은 미국이 더 유리할 것이다 판단해서 미국이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 제조업을 중국이 하도록 허용해주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고 경제가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93년도에 일어난 게 북한이 대한민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면서 북핵 위기를 만들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을 하면서 중국을 친구로 보고
네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달래봐라. 이런 지휘를 줌으로 인해서 중국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죠. 이때 중국이 내놓은 게 쌍중단 쌍계 병행입니다. 쌍중단은 뭐냐면 북한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말고 미국은 뭐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하지 말라. 쌍계 병행은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합니다. 이거와 동시에 한반도 문제는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로운 회담으로 뭐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우리랑 복교를 할 때도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즉 한반도를 통일하려면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로 통일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바이든을 만나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조선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라. 지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그 파병을 이유로 만약에 한미가 북한을 때린다. 또는 이것도 물론 반대하지만 또는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응정을 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중국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 거를 못 봐서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깨기 위해서 한국한테 비자 면제를 일방적으로 해주고 또 격이 높은 대사를 보냅니다.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죠. 크게 힘든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바라는 게 뭐냐. 또 한국이 계속 중국에 투자해서 중국 경제를 일으켜달라. 그런 걸 노리긴 하지만 그러나 북한을 와해시키는 군사작전은 절대로 하지 말라.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외교적 압력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시진핑의 요구입니다. 요 똑같은 이야기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기 전에 윤석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중국이 원하는 거는요. 한반도가 계속 분단돼 있고 분단된 상태에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으면 중국은 좋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계속 중국에 투자를 해라. 중국 경제가 일어나도록 해라. 즉 우리의 속국이 되라. 북한도 속국이고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 돈 갖다 주는 속국, 저쪽은 안보상 속국으로 있으면서 두 나라는 서로 싸워라. 그러나 전쟁은 하지 마라. 그러면 EJ 하기 진짜 좋죠.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고위급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 또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했다 그래서 중국이 코가 꺾였구나. 우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속임수입니다. 중국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빨리 무너지면 중국도 좋을 게 없죠. 지금 러시아가 다급하기 때문에 중국한테 기름을 굉장히 싸게 주거든요. 중국이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려운데 기름마저 비싸게 받으면 어려운데 싸게 받으니까 좋죠. 지금 누리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싫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버텨야 중국도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꽃놀이패를 쓰는 겁니다. 시진핑의 속셈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북러가 너무 가까워져서 지금까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졌는데 그걸 좀 뺏겼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거죠. 그게 꼴보기 싫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대한민국과 미국한테 넘겨주진 않겠다.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실패하고 러시아가 국력이 소진돼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24개 공화국이 있다 그랬죠. 24개 공화국에 통제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독립해서 러시아가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처럼 중국도 경제가 완전히 와해돼서 한족이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서 가장 큰 티벳,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 그 다음에 운남, 그 다음에 뭐 쭝족 자치구, 그 다음에 뭐 내몽골 이런 이민족 지역이 독립을 해버리는 거죠. 과거에 송나라 정도로 작아지는 거죠. 그런 기회가 올 때 만주도 다시 여진족의 후예인 만족들에 의해서 일본이 만들었던 만주국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는 통일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일과 서독과 달리 러시아와 북한을
중국을 동시에 쪼개지는 상황을 맞아야만 통일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런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가 대입하지 말라 헛소리 하고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간 이상 우리는 죽으나 사나 무조건 러시아 편이고 우크라이나 편이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쪽으로 전쟁이 끝나야 우리한테 국익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국 경제도 더 와해가 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우리의 국익이 커집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헷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